여러분 6장에서는 저희들이 그 지난 시간까지 그 객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또 설명을 드렸죠. 이제 클래스 안에 이제 필드와 이제 메소드, 멤버와 메소드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선언하고 정의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6장에서는 그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접근 제어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접근 제어를 통해서 그 접근 제어를 하는 방법을 이제 이해를 이제 하고 먼저 그 다음에 그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제어를 설정하게 되면 그 접근자와 설정자, 그다음 생성자 이런 개념을 이용을 해서 그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중요한 그 필드들 값을 이제 어떻게 그 접근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를 이제 그 객체로 인지를 하면서 전달하고 반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타틱 멤버, 정적 멤버의 개념, 그 다음에 내장 클래스의 개념, 뭐 요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좀 이해를 좀 많이 하셔야 되죠.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반복적으로 좀 들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예제를 제가 다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해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그 제 설명을 듣고 그 예제를 한번 그 이클립스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고 그 책에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좀 이해를 좀 읽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접근 제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클래스들을 이제 먼저 만들죠.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들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서도 저희들 텔레비전하고 텔레비전 테스트라는 클래스 두 개를 만들어서 인스턴스를 이제 선언하고 그거에 대한 그 클래스의 변수를 멤버를 어떻게 접근하고 또 메소드를 어떻게 접근하고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배웠었죠. 그래서 그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모인 하나의 집합체를 저희들이 패키지라고 그래요. 패키지. PACKAG. 그래서 하나의 그 자바 프로그램 안에는 패키지가 또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 안에 클래스가 또 여러 개 있고 A 패키지, B 패키지, B 패키지 안에 또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들의 집합을 패키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패키지. 그죠?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에는 여러 가지의 클래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클래스 내에서 그 뭐 필드라든지 멤소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다음에 동일한 클래스에 있는 그 동일한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A, B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 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패키지에서 요 안에 있는 클래스들에 있는 멤버나 메소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정보 은닉하고 상당히 관련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생겼냐 하면 뭐 어떤 사람이 만든 이제 클래스 A와 B가 뭐 이렇게 패키지가 있다 그러면 요 중에 이제 중요한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중요한 메소드. 메소드는 거의 뭐 그렇게 그 프라이빗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 거로 이제 많이 인지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멤버 변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정보를 다 변수로 저장을 이제 하게 되면 중요한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국가 기밀 서류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다른 패키지나 또는 이제 다른 어떠한 그 자바 프로그램에서 접근하려고 할 때 그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 은닉의 기본 아이디어를 구현한 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구현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프로텍티드.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보고 좀 그것까지 생각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요거를 좀 이해를 해볼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패키지예요. 요 그룹 모양.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부, 여기가 이제 다른 패키지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어떤 뭐 클래스일 수도 있고, 요 동일한 패키지 밖에 있는 거, 뭐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안에는 클래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그렇죠? 여기, 요것도 하나의 클래스고, 요것도 하나의 클래스다. 근데, 원은 동일한 패키지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저기는 지금 두 개가 있지만, 어쨌든 두 개만 이해하면 다른 것도 다 동일하게 상호 간에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접근 제어라는 게 프라이빗, 패키지, 퍼블릭, 그다음 프로텍티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가면 이제 또 이제 인터페이스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 네 가지, 요거 세 가지 있죠. 프로텍티드까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상속의 아마 개념을 배우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상위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로 상속을 시켜서 클래스를 새로 정의 안 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상속에 대한 이제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8장에 7장이네요. 지금 6장이고 7장은 이제 상속에 대한 얘기. 그때 가면 이제 상속에 대한 개념을 또 설명할 때 프로텍티드라고 선언하는 접근 제어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까지 이해를 같이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따가 그림을 또 설명을 하고 자, 요 클래스 안에서 변수형 우리가 변수형 있죠? 인티저, 더블, 뭐 플로트, 스트링 그 앞에다가 프라이빗라고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안 쓰게 되면 그냥 요 패키지예요. 패키지라는 걸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럼 패키지예요. 그 다음에 퍼블릭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써서요. 변수 타입 앞에. 그렇다 그러면 요 프라이빗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요 클래스에서 요 변수로 선언된 요 놈을 누구나 다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값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요 화살표가. 근데 요 패키지라고 선언되어 있는 것도 요 내부 클래스에서는 다 이렇게 퍼블릭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요 동일 패키지의 다른 클래스에 있는 것들은 요 프라이빗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 예제를 보면 뭐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프라이빗 요 화살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패키지나 퍼블릭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프라이빗은 내부 클래스에서만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내부 클래스에 선언된 모든 변수들은 내부 클래스의 어떤 다른 변수들 그러니까 뭐 출력할 때 얘를 다 접근할 수가 있고 값을 바꿀 때도 다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외부에 있는 동일한 패키지에 있는 외부 클래스에서는 패키지와 퍼블릭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일한 패키지가 아닌 외부에 있는 클래스에서는 퍼블릭만 접근을 가능해요. 퍼블릭만. 얘는 둘 다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패키지와 프라이빗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영어 단어가 프라이빗이 개인적인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다라는 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니까 클래스 내부에서만. 그 다음에 퍼블릭은 뭐 공공의 이런 뜻이죠. 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 이러면 퍼블릭 파크 그러면 얘는 외부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 패키지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패키지에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라고 쓰는 거예요. 패키지 안에서 어떤 다른 클래스도 다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쓰면 기본적으로 패키지예요. 패키지라고 써도 되고 안 쓰면 패키지예요. 그래서 요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의 개념, 영어 단어의 개념을 아시면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고 패키지는 동일 패키지에서 누구나 다른 클래스를 다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니까 이제 뭐 기억하기 쉽죠. 그렇죠? 프라이빗하고 패키지는 동일한 패키지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프라이빗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가능한 거고 동일 패키지 내에서는 패키지와 퍼블릭만 가능하고 외부에서는 퍼블릭만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오랫동안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복잡하게 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뭐를 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냐 하면 이제 상속을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요게 이제 부모 클래스예요. 부모 클래스고 요게 이제 하이 클래스예요.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기본적인 멤버와 메소드를 그대로 여기서 새로 선언 안 하고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그 멤버나 메소드만 새로 정의하고 얘 거를 그냥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extend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써서 쓰면 이 하이 클래스는 이제 이 부모 클래스로부터 어디에 접근이 가능하냐면 퍼블릭하고 프로텍티드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나머지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프라이빗과 패키지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퍼블릭과 프로텍티드만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프로텍티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동일한 패키지 내에서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외부에 있는 거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텍티드까지 같이 알아둬야 돼요. 자, 이건 어떻게 기억하느냐?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그 재산을 상속받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 프로텍티드, 내 자식한테만 줄 거야. 그래서 자식한테는 접근 가능한 거예요. 퍼블릭은 워낙에 뭐 외부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거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만 접근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부모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는 프로텍티드하고 물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프라이빗과 패키지와 퍼블릭과 프로텍티드가 변수명 앞에 적혀 있는 필드의 경우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동일 패키지에서 접근 가능한 거는 뭐예요? 패키지와 퍼블릭과 프로텍티드 동일 패키지에 있으면 그 동일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 가능한 거는 다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프로텍티드까지. 여기 이제 화살표를 여기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텍티드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는 퍼블릭만 접근 가능하고 요 하이 클래스도 외부라고 보면 퍼블릭이지만 자식한테 프로텍티드 해가지고 별도로 또 물려주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접근 제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책에서 요 표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표를 이제 그 뭐 이해를 하셔도 되고 요게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했었던 그림하고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퍼블릭은 클래스 내부 요 퍼블릭을 보면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패키지에서도 접근 가능하죠. 동그라미 친 게 접근 가능한 거예요. 자식 클래스에서도 당연히 접근 가능하죠. 전체 세계에는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거예요. 동그라미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프로텍티드는 뭐냐면 요게 그 프로텍티드라는 게 이제 요 안에 있는 거 다는 내 클래스 내부에서 다 접근 가능한 거고 패키지 내부를 보면 프라이빗한 거는 요 패키지 내에 다른 클래스는 접근 불가해요. 그죠? 프로텍티드라고 한 건. 그죠? 그 다음에 그 없다라고 하는 건 패키지예요. 패키지. 그런 경우는 이렇게 내부 클래스와 동일한 패키지 하지만 자식 클래스, 하이 클래스에서는 패키지를 접속할 수가 없죠. 전체 세계에서는 외부를 생각하면 되고 자, 프라이빗한 거는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거예요. 내부에서만. 그렇죠? 이 패키지나 자식 클래스나 전체 이게 자식 클래스예요. 하이 클래스라는 게 자식 클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있죠? 이게 이제 자식 클래스.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프로텍티드는 요게 하나 화살표가 더 내가 다시 한번 요걸 다시 한번 그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프로텍티드도 접근 가능한 거예요. 내부에서. 동일한 클래스 내부에서는. 요 그림과 요 그림, 그러니까 요 표와 요 그림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자, 요 클래스 A와 클래스 테스트는 동일한 패키지지만 다른 클래스죠. 그러니까 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황. 요거와 요거. 다른 패키지가 아니라 동일한 패키지라고 보고 여기서 접근 가능할 수 얘가 여기서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거는 패키지와 퍼블릭과 프로텍티드라고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프라이빗은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요 화살표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변수명 타입 앞에 프라이빗이라고 이렇게 적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요게 우리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있죠? 여러분들 이제 복습 안 하면 요 개념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렇죠? 객체를 만드는 방법 반드시 복습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obj의 .a는
프라이빗인데 네가 왜 접근하려 그러니, 그쵸? 저장하려 그러니, 바꾸려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에러가 납니다. 이거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그쵸? 자, 이거 없어요. 여기 인티저 앞에. 이거는 패키지죠. 자, 패키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패키지는 요 동일한 클래스 안에는 당연히 가능하고, 요 외부에서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네요. 그쵸? 동일한 패키지에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에러가 아니에요. obj, 그죠? 요 obj.b는 접근 가능하니까. 자, 이 퍼블릭은 뭐 어디나 다 접근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에러가 아니죠. 이런 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경우는 내부에서, 요 내부에서는 뭐 int a는 뭐 5, 10, 뭐 중간에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외부, 동일한 패키지 안에 외부에 있는 거는 절대로 접근 불가.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걸 이제 이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책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동그라미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패키지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다른 클래스가 여기에 접근 가능한 거는 프라이빗은 안 된다. 패키지와 퍼블릭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프로텍티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프로텍티드가 안 나와 있지만, 그렇죠? 외부에 있는 다른 패키지에서는 퍼블릭만 접근 가능하다. 나머지는 접근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프로텍티드도 접근할 수가 없죠? 다른 패키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원익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변수는 내가 아주 중요해. A라는 거. 그럼 프라이빗이라고 쓰면,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정하면 되고, 내부 패키지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좀 변수를 공유해야 되겠다. 내부 패키지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패키지나 퍼블릭이라고 쓰면 되고, 내부 클래스, 동일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만 접근 가능하게 하고, 외부에서는 접근 불가하게 하겠다. 외부도 접근은 가능하게 하겠다. 그러면 퍼블릭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기회가 또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정보 온릭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는 가능한 한 좀 프라이빗이나 패키지로 이제 선언하고, 메소드는 이제 뭐 수행하는 거니까 뭐 세부사항만 속에다 감추고 외부 거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리가 자바에서의 정보 온릭 방법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과연 그렇다 그러면 요 private integer a라는 변수의 값을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요 값을 어떻게 값을 바꾸고 또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요게 바로 요 설정자와 접근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 설정자와 접근자를 가능한 한 메소드에다가 선언을 해서 써야 돼요. 그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제를 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요거 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요 클래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 제어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다음에 이해하기로 하고, 요거를 한번 볼까요? 요거 요 어카운트라는 그 클래스 안에 프라이빗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선언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메소드죠. 저희들 멤버와 메소드 반드시 여러분들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복습을 안 하면 요 말이 전혀 모르고 공부하기가 싫어집니다. 자바가.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반드시 복습을 좀 하시고, 여기서 보면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카운트라는 그 클래스 안에 프라이빗을 선언하고 메소드는 다 퍼블릭으로 했죠. 그러면 요 프라이빗이라는 요 변수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클래스를 어떻게 값을 저장을 하고, 또 메소드를 그러니까 그 값을 어떻게 반환을 하고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값을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요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렇게. 즉 먼저 요 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어떻게 설정했냐 하면, 요게 접근자로서 return name 이렇게 했죠. 그럼 name 값이 결국 getName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name이라는 거는 앞에서 보면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이게 접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서는 얘를 부르면 요 값을 리턴을 해서 얘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하거나 접근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반드시 써야 돼요. 프라이빗을 외부에서 쓰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return name 이래가지고 접근자로 설정을 하고, 또 설정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this라는 말을 써서 이 this라는 키워드를 써야 돼요. this의 이름은 name이다 이거예요. name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해라. 즉 그렇게 하게 되면 요 프라이빗이지만 name 값이 바뀝니다. 요 this라는 걸 반드시 그 접근자에서 설정자, 요걸 set을 설정자, get을 접근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get이기 때문에 이거 접근자죠. 밸런스도 역시 그 프라이빗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값을 접근하고자 할 때는 return 값을 써서 밸런스가 이 값이 되고, 요 값을 부르면 요 밸런스 값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쵸? 요거는 설정자죠. 그쵸? 밸런스를 놓고 요 객체 this라는 거 이제 2교시 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생성자를 반드시 써야 돼요. 즉 set이라고 하는 그 설정자를 쓸 때는 this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써야 된다. this. private의 변수명. 그다음 밸런스. 그러니까 요 접근하고 설정하고 두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값을 변경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 어카운트라는 거 안에 프라이빗이라고 설정된 거에 대해서 설정자와 접근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를 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어카운트라는 그 클래스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obj.setName 하게 되면 요 setName이라는 설정자를 부르잖아요. 넘기는 우리 아규먼트 인수를 time이라고 했죠. time을 들어가면 setName이 요거잖아요. setName. 그죠? 요 time을 받아서 요놈의 그 설정자, 아까 time이라는 걸 요 name 값으로 바꿔줘요. 그죠? 그 다음에 그 set balance 100, 10만, 그죠? 10만원 이래가지고 밸런스 값을 다시 set을 통해서 설정자로 넘겨줘요. 그러면 밸런스 값이 요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밸런스 값으로 저장이 되고, 출력을 이렇게 하는 거죠. getName을 써서 접근자를 써서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obj.getName이 setName으로 된 time이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obj.getBalance가 setBalance로 된 10만 원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set 다음에 get을 하셔야지 원하는 그 프라이빗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어카운트와 요 어카운트 테스트라는 놈은 동일 패키지 안에 있는 다른 클래스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프라이빗에 대한 그 변수, 그걸 어떻게 설정하느냐? 요 생성자와 요 설정자와 접근자죠. 특히 요 setName이라 set이라고 하는 설정자에는 this라는 생성자를 반드시 써야 된다. 알겠죠? 요거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 개념을 반드시 머릿속에 둬야 되고, 요거를 제가 요거를 한번 수정을 해놓고 강의 자료에 업로드 할게요. 요 동일 클래스에서는 프로텍티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쵸? 요 그림을 머릿속에 좀 두시든지 아니면 요 표로 외우셔야 돼요. 책에서는 요 표하고 그림을 같이 설명하고 있지만 요걸로 하나하나 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상속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프로텍티드가 뭐지 갑자기? 그 설명을 이해를 할 때 요 그림을 다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외우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외우려고 그러면 좀 복잡하긴 하지. 무조건 외우지 말고, 영어 단어가 private. 아, 이거 개인적인 거야. 그쵸? 나만 접근할 수가 있어. 그쵸? 아무도 못해. 그쵸? 그 다음에 패키지라고 하는 건 패키지 내에 동일한 패키지. 그 다음에 퍼블릭은 외부, 뭐 하이 클래스다. 엄마가 프로텍티드 한 것만 자식에게 줄 거야. 프로텍티드는 자식 클래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영어 단어와 어떤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좀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좀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럼 과연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클래스 내에서의 필드는 어떻게 접속할래? 그게 생성자와 접속자와 그 설정자, 요 개념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그 set한 다음에 get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set 할 때, get 할 때,
set할 때 this라는 걸 써야 된다. 그죠? 뭐 get할 때 return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 예제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생성자와 설정자와 접근자에 대한 개념을 좀 반드시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이제 다음에 뭐 패키지가 여러 개 있는 것들이라든지 클래스를 여러 개 둬서 하는 경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학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좀 그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설명을 상당히 많이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좀 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학습, 복습. 그래서 생성자, 설정자, 접근자. 그 다음에 특히 요 접근 제어에 대한 제가 따로 그린 요 그림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복습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